자, 이제는 그 상업입지 좀 볼게요. 상업. 자, 아까 우리 주거입지를 했었는데 상업입지는 이제 관심이 뭐예요? 물건이 잘 팔려야지. 그 물건 사주는 사람이 뭐예요? 고객이죠, 고객.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을 우리가 상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에어리어 이렇게 합니다. 트레이딩 에어리어. 실질적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을 상권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딱 쳐다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도심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박을 대면 어때요? 우와, 상권이 좋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은 주변에 주거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후지라 그러고요. 영어로 힌터랜드라 그래요. 힌터랜드. 그러니까 힌트가 딥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힌터랜드. 그래서 이걸 배후지 이렇게 구성된다 봐요. 그럼 여러분, 이 중심지에 제한화 서비스가 공급하는 장소 중심지에 물건을 사러 오는 이 고객이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권은 아까 정의를 실질적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이렇게 했어요. 권역. 영역. 에어리어. 알았습니까? 에어리어. 어떤 범주. 공간적인 어떤 범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상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배우지는 인구가 많았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물건 사러 많이 오겠지. 근데 문제는 모두 거지야. 그럼 고객이 많아, 도둑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질과 양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의 질과 양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질은 소득 수준을 말한다면 양은 인구 규모를 말해요. 그럼 결론이 이렇게 돼요. 배우지가 있고요. 인구도 많고 소득 수준 높다면 좋은 상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거죠.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상권입니다. 상권.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지금 보면 상권 이야기를 좀 해놨고 일단 상권이 주어졌다라고 전제하고 55페이지에 상업 입지를 좀 살펴볼 건데 요건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나중에 상권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볼 거예요. 뒤에 가서. 먼저 상업 입지는 크게 우리가 이제 출제를 대비하면 시험에 대비하면 크리스탈러 이론이 있고요. 크리스탈러. 그다음에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리고 그 수정한 모형이 있어요. 수정한 모형. 그게 이제 컨버스의 이제 분기점 모형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허프의 확률 모형, 뭐 중심지 이론, 중력 모형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출제가 압도적인 게 레일리. 그다음에 허프 이 두 가지가 압도적이에요. 일단은 거의 상업입지 출제를 하면 저 둘 중에 하나를 내 왔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출제가 안 된 것들이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대비하기 위해서 그 계산 유형의 문제 제가 두 가지 넣어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사례 가지고 오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있어, 기타. 자, 먼저 크리스탈러. 이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은 중심지 이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은 상권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고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거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심지가 뭘까 설명해 보면 적지 마세요. 뒤에 다 있어요. 자, 중심지는 주변에 제한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에요. 서비스 공급. 자, 이 제한화 서비스를 묶어서 뭐라 하냐면 상품이라 그래요. 상품.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제한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런 장소를 뭐라 한다? 중심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광역시 중심지하고요. 시군 읍면단위 중심지하고 어떤 게 규모가 더 클까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꼭 행정구역 단위로 일치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잘 봐요. 이따 이 용어 등장하니까 적어주는 것 뿐이고요. 뒤에 있어요. 적지 마요. 적으면 후회할 거야. 책만 더러워진다니까. 책만. 자, 고차 중심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광역시 중심지하고 시군 읍면 그러면 광역시를 말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고차 중심지는 규모가 되게 크더라. 그리고 기능도 다양하더라. 기능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수준이 좀 높은 물건들. 요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요한 표현 아닌데 뭐 고차유 제하라 그래요. 고차유.
수준이 높다. 차수가 서로 다른 차수 이렇게 표현하면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급 승용차라든지 뭐 그런 것들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은 읍면 단위는 취급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 맞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고차위 재화를 좀 취급하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죠. 기능은 좀 적은 편이겠죠? 다자가 밝은 명자처럼 보이냐? 자, 맞고 여기는 적을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을소. 그리고 여기는 저차위 재화. 다시 말하면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걸 취급을 주로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광역시 중심지 있는 사람은 식료품이 필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 저차위 포함해서 당연한 이야기죠. 저차위 재화 포함해서 고차위까지도 취급하더라. 그게 이제 광역시 고차 중심지. 중심지를 그냥 크게 이렇게 둘로 이해하시면 돼요. 더 쪼개면 중차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고차, 중차, 저차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중심지가 성립하는 조건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해요. 중심지 성립 조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화의 도달거리. 여기서 재화는 상품이라 생각하세요. 원래 재화 서비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자,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거리 또는 범위 요놈하고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 또는 범위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커야 중심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 단어를 하나씩 좀 알아야 합니다. 자, 봐요. 재화가 상품이라 이해라 그랬죠? 자, 내가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매장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봤더니 10km 떨어진 곳에서 온 거예요. 더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10km 벗어나면 더 이상 고객이 없어. 그러면 수요가 0이 된 지점이야. 그 10km가. 맞습니까? 역으로 해보죠. 고객 입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꺼이 통행 가능한 최대의 거리인 셈이죠. 그런 것은 뭐라 그래? 재화의 도달거리. 그러니까 내 고객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요구치. 자, 우리가 이제 매장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매출액이 있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최소한의 인구수 고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를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 그래요. 아, 최대치는 무한대지. 최소? 그리고 그 최소 요구치의 범위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노력해서 딱 벌어들이는 걸 정상이윤이라고 그랬죠?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요구치예요. 초과이윤이 아니라. 알겠죠? 네,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내가 노력했을 때 딱 그 정도 수준. 최소 요구치. 그래서 이 최소 요구치보다 이게 더 크면 이게 중심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예를 제가 많이 씁니다. 자, 우리 주부님들 시험에 학교 가면 중개사무소를 아파트 단지 입구에 오픈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죠. 아니, 세대수가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되겠어요? 이런 거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적어도 최대치 말고 내가 노력한 만큼 다 벌 만큼은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되겠다. 그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그게 이제 1000세대라고 하면 쳐볼게. 1000세대. 나는 아무리 못해도 1000세대 돼야 임대료 내고 전기 수도 내고 그다음에 직원도 월급 주고 내 노력의 대가 챙기고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운 좋게 만세대 입구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오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나 말고도 그러면 9개 중개사무소가 생길 수가 있어. 지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 최소 요구치를 충족하고 남음이 있어야 그 안에 입지 주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심지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배우지 이야기를 잠깐 했죠. 사실 저 재화의 도달거리를 다른 말로 한다면 배우지하고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한 배우지가 있어야 그 안에 매장들이 만들어진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시험 문제는 이대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최소 요구치 범위다. 최소 요구치다. 그럼 이걸 충족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재화의 도달거리가 있었네. 재화의 도달거리. 예. 그래야지 이 안에 중심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 논리 이해하셨죠?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세대수는 1000세대인데 여기 나홀로 아파트 하나 있어요. 그러면 중개사하면 거기다 열 이유가 없지. 안 되겠죠? 그렇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단일 중심지일 때는 되게 원형이고요. 중심지가 둘 이상이 되게 되면 처음에는 중심지가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서
서비스가 도달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지역이 점점 커지게 되면 불필요한 중복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겹칠수가 있다. 겹칠수가. 그럼 상권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상적인 중심지 형태가 뭘까? 경합이 최소화되고 이상적 중심지 형태는 육각형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육각형.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벌집 모양 아시죠? 논리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일한 크기의 원 7개 이상이 있게 되면 가운데 있는 것은 육각형 모양을 띠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벌집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참 항상 그릴 때 느끼는 거지만 잘 그려요.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비슷하죠? 육각형. 근데 봐요. 이게 이제 광역시 중심지다. 그럼 주변에 이런 저차, 중차 중심지를 포용해서 점점 더 커져요. 이게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오른쪽 그림 보면 상단에 제가 뭐 해놨을 거예요. 그림 한번 볼게요. 57페이지 상단을 보면 촌락 기억지역 찾았어요? 육각형 중에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육각형이 뭐예요? 촌락 기억지역.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시 교역지역으로 갈게요. 육각형 중에 가장 큰 거 한번 찾아봐요. 시 교역지역이죠? 네, 그래서 가장 큰 게 그 가운데 있는 육각형. 가장 큰 거. 점선으로 된 거. 굵은 점선으로 된 거. 그게 시 교역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쯤 크기의 육각형이 읍 교역지역이 된다는 거죠. 그럼 외곽에서 고차 중심지로 이동하게 되면 중심지 수는 점점 줄어들겠죠? 마지막에 뭐만 남아? 고차 중심지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차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도 점점 줄고, 그래서 중심지 수는 피라미드 등을 이룬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 56페이지 보시면 왼쪽 봐봐요. 왼쪽 보시면 그림 밑에 내용과 원리 나와 있죠? 고차 중심지로 거리가 더 멀고 저차 중심지로 가깝다. 여러분 광역시 단체 광역시는 그 서로 구간이 멀리 떨어져 있죠? 아니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시군 읍면단이 서로 붙어 있다는 거죠. 네, 고차 중심지로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다음 저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갈수록 중심지는 피라미드를 이룬다. 여러분 피라미드 꼭대기는 돌멩이 하나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을 중차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그 분포가 줄어든다. 근데 꼭 이런 것만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미음, 뭐 시장, 교통, 행정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주더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의 듣다 보니까 뭐예요? 출제될 만한 게 뭐 있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책은 이거밖에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시 이걸 지문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알겠죠? 시험 지문에 크리스탈리 이론에 따르면 그래가지고 지문을 오지선다 중에 한두 개 지문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단독 문제를 안 내더라도 단독 문제 낸 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둘 중에 어떤 게 크고 작은지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소장이 네모쳐져 있을 거예요. 지가 작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라도 하세요.